지난달 한때 10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닥 주가가 지금은 다시 후퇴해서 지금은 900포인트대 중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코스닥 시장이 지난달이었죠. 상당히 좋았다가 예. 좀 후퇴를 많이 해서 거의 한 900포인트대 초반까지 예. 내려왔다가 예.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다시 또 약간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코스닥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코스닥이 부진했었다가 다시 이제 900선 중반 넘어서 다시 1000포인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가장 눌렀던 게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특히 바이오주 같은 거 위주로 좀 많이 힘들지 않긴 해서 초반엔 좀 살짝 출렁였었는데 다시 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고 또 이제 백신 접종 그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눌려 있었던 관련주들이 다시 이렇게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상황도 좀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 시장 하면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주식이니까 바이오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오 주식들은 최근에 어떻게 그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작년까지 바이오주가 좋았는데 올해 바이오주가 가장 부진한 섹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이제 벌써 이제 5월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무엇을 봐야 되냐 하는데 역시나 좀 투자자들이 다 보니까 올해 초 대비 YTD 대비 가장 그 성적이 부진한 게 바이오주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바이오주들을 좀 더 탐방을 다니고 옥석을 가려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바이오주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수급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방송 나온 것 같은데 요즘 코인 시장이 핫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의 이런 수급이 좀 코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 중에는 좀 이렇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좀 올해 상반기에는 코인 시장이 강세 때문에 바이오주가 좀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면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코인 시장의 조정을 받았고 또 각국 정부에서도 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라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하반기에는 좀 바이오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보다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한꺼번에 추구하는 그런 주식들이었는데 상반기에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과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코인 시장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도권을 뺏겨서 조금 약화되긴 했는데 일단 코인 시장도 좀 이제 잠잠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소형주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막 한쪽 방향으로서 움직여서 굉장히 화랑이 될 때는 중소형주를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처럼 이게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손쉽게 사고 손쉽게 팔고 이러는 주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인 종목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그런 그 투자가 있는데 하반기를 한번 예상해 보면 상반기도 뭐 1월 달을 제외하고는 좀 조용한 형태였지만 하반기도 특별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소형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가 특정 섹터가 이제 시장을 주도할 때는 아무래도 그 관련된 섹터 아닌 이상 그 외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특별하게 그동안 좀 시클리컬 종류가 주식이 많이 갔었고 그것 좀 현재 좀 한풀 꺾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딱히 주도할 만한 섹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별 중소형주, 개별 종목을 좀 많이 보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 좀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특정 모멘텀이나 아니면 실적이 증가하는 이런 좀 선별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주가 모멘텀이 붙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재료가 예.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1분기 실적은 어땠습니까? 이 거래소, 그러니까 그 코스피 쪽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까? 예. 역시나 보죠.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다들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예, 실적이 좋았습니다. 생각 외로 우리가 좀 그 생각 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히 이런 코로나에 대한 사태에 잘 대비를 했고 원체도 또 오히려 코로나를 그런 계기로 해서 좀 펀더멘털이 한 단계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좀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아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2분기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들 합니까? 일단 YOY는 분명히 일단 증가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작년 2분기가 일단 코로나에 일단 직격탄을 맞았던 그렇죠. 시기라서 분명히 그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YOY로는 웬만한 회사들이 다 증가를 하는데 과연 이제 1분기에 QOQ 대비 얼마나 좀 대비 증가하느냐 좀 거기에 좀 더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QOQ로 한 10% 정도씩 증가하고 하면 그건 뭐 굉장히 좋은 거고 YOY로는 뭐 작년도 2분기가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코스닥의 지금 업종 어떤 업종을 지금 좋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뭐냐면요. 코로나 때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증가해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이 되면 가장 수혜받는 게 어디냐. 그래서 뭐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여행주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실제로 이게 여행객의 해외 여행 증가 숫자는 안 나오는데 그리고 주식시장의 선변경에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해서 오히려 여행주는 오히려 코로나 그 이전으로 이미 더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 최근에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시간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로 갈수록 코로나 완전 회복에 대한 가능성과 시기는 점점 다가와지고 또 그에 따라서 그거 플러스 이제 또 코로나가 완전하게 되면은 또 중국 시장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수혜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 그에 따라서 좀 이제 그 상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반대쪽에 있는 주식들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 이런 경우인데 1분기에 실적도 상당히 안 좋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 그 반대쪽에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작년도에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BBIG 이런 쪽에 있는 주식들, 이런 쪽은 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쪽은 일단 좀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언택트해서 수혜를 받는데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센티멘트가 좀 약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언택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또 되면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한중 관계가 정상화 되면 또 중국 쪽 판호가 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좀 게임 쪽은 좀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어떤가 보고 있습니다. 게임 쪽은 뭐 일단 작년도에 있었던 언택트 이 열풍은 이제 뭐 당연히 보면 상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약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그 중국 쪽에 이 열리는 그런 그 재료 이거를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 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기 변경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 정기 변경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 나가는 종목이 있고 막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매매 전략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지금 갖고 와야 됩니까? 그래서 최근 보면 실제 이런 그 코스닥 200, 코스닥 150 그리고 MSCI 편출에 관련해서 최근에 좀 그러한 이런 일단 그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시는 접근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코스피 200에 대한 보시면 뭐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효과고 뭐 MSCI 같은 경우도 요즘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HMM, 예, 그리고 뭐 하이브죠. 옛날 비기트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편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편입이 되면 좀 수급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좀 질 좋은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쪽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편입된 종목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예. 그동안에 편입되고 편출되고 이렇게 될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일단 원래 했다 편입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단 조금 그 향후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는 일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반대로 편출이 되면은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관련된 수급이나 앞으로 좀 추가적인 수급 들어오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조한 예.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코스피만 계속 봐서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어떤 형태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뭐 기관 투자자가 팔고 뭐 이런 형태가 코스피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는 그게 한층 심해지는데요. 예. 특히나 기관들 비중 중에서 중소형주 비중은 좀 이전보다 좀 더 감소했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좀 이게 코스닥 쪽은 일반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예. 좀 기존의 이런 기관 주도의 패턴이 좀 많이 좀 희석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예. 좋게 보시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을 좋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JYP 엔터테인먼트. 예, 최근에 엔터주들이 다 주가가 좋은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일단 제가 왜 JYP 엔터테인먼트를 추천드리냐면 좀 일단 첫 번째가 JYP 엔터테인먼트가 모든 엔터사들 중에서 재무 상태가 가장 깨끗합니다. 예, 매출액도 항상 견조하고 그에 따른 비용 관리나 또 영업 외단 그리고 해외 자회사 봤을 때 너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깔끔하기 때문에 일단 좋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주력 아티스트인 트와이스와 이찌가 또 컴백을 합니다. 예. 그에 또 일본에서도 니주와 같은 그런 모멘텀이 있고 이 JYP는 이제 일본에서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또 신인 그룹에 데뷔할 예정이고요. 너무나 계획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코로나가 점점 이슈가 없어지면서 내년 초가 되면 오프라인 공연도 다시 재개가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JYP 엔터가 실적도 견조하고 여러 가지 뭐 컴백 모멘텀이나 신인 데뷔 모멘텀, 해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JYP 엔터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일단은 좀 접근할 수 있는 였고 또 최근에 다른 엔터주 주가 상승 대비 JYP 엔터가 상승이 덜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JYP 엔터가 제일 부담이 적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JYP 엔터테인먼트에 말씀하셨고 또 다른 종목들을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종목은 GKL인데요. 예,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입니다. 역시나 이쪽 카지노 업종인데 카지노 업종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교포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여행주처럼 최근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 상승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GKL은 다른 카지노 사들에 비해서 복합 리조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호텔이나 뭐 콘도나 골프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고정 비용 측면에서도 제일 그나마 타격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고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은 일단 GKL이 일단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가장 조금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KL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종목은 그 다음에는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애니플러스. 요거 애니플러스인데 요 두 가지 모멘텀인데 첫 번째가 일단 일본 쪽 관련해서 일단 모멘텀이 있는데 일본 관련해서 이런 그 드라마 콘텐츠를 일단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유는 일단 OTT양 매출이 일단 1분기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자회사로 위메드라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 회사를 두고 있는데 요 위메드라는 회사가 올해 적어도 한 2편 정도 드라마를 제작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드라마 콘텐츠 제작 회사는 코로나 시대에도 언택트로 주가가 좋았지만 예. 현재 지금 보면 상황이 글로벌 OTT들 뭐 넷플릭스건 뭐 디즈니 플러스든 많이 들어오고 예. 거기다가 어쨌든 이게 콘텐츠 공급이 쇼티지입니다. 예. 또 내년 되면 중국도 뚫리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일단 이런 그 드라마 콘텐츠 관련된 회사는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예. 있습니다. 한 종목만 그냥 짧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필라 홀딩스입니다. 다 아시는 필라 홀딩스. 필라인데요.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지역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로열티 매출이 감소했지만 역시나 이것도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로열티 매출이 회복될 거기 때문에 필라 홀딩스 이쪽 섬유주 쪽은 의복주 쪽은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